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소방학개론 1장 연소 이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이론의 기출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는 연소의 3요소와 4요소의 구성요소, 가연물의 구비조건,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을 구분하고 물질별 연소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소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라는 것은 가연물이 산소 공급원과 만나서 빛과 열을 내는 산화 반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소의 3요소와 4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요소는 가산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점, 가는 가연물, 산은 산소, 점은 점화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연소가 된다. 즉 이렇게 불꽃이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4요소는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가속화시킨다. 먼저 첫 번째 가연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물질로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소 공급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작용에 필요한 공기나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 조연성 기체를 우리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며, 이러한 산소 공급원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화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물질이 반응했을 때 상대를 산화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산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연소하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TNT라고 하면 뭘까요? 네, 그렇죠. 폭탄을 의미합니다. 이 폭탄과 같은 물질을 우리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조연성 기체라는 것은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가연성이 되겠습니다. 조연성의 반대는 가연성으로, 조자가 조력한다,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소를 도와준다. 연소를 도와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조연성 기체의 개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원을 우리는 열원 혹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발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화기, 라이터와 같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전기, 정전기, 마찰, 충격, 화염 등 이런 것들이 다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정전기도 점화원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쇄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연소 반응이 가속화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반응을 위해서 반응물에 공급해야 되는 최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최소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것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연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연물의 구비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의 구비조건은 연소가 잘 되는 조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활성화 에너지 값이 당연히 작으면 적은 에너지로도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면 되고, 열 전도도도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의 열 전도도는 400입니다. 나무의 경우에는 0.4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열 전달이 어떻다?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이죠. 열 전달이 안 된다. 즉,
열 전달이 안 되는 열을 잡아두고 있어야지 연소가 잘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열 반응을 해야 되며 발열량이 어떠해야 된다? 그렇죠. 발열량이 커야 됩니다. 그럼 발열량이 무엇일까요? 발열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열량. 자, 연료가 있는데 이 연료가 완전 연소했을 때 방출하는 열량입니다. 우리가 연료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그렇죠. 휘발유가 있죠. 이 휘발유의 발열량은 11,000입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11,000의 열량을 발생을 하고 수소는 더 높습니다.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28,80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휘발유나 수소 같은 경우는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가연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산소와 같은 조연산 가스와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화력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당연히 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나무를 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보다 이 통나무를 잘게 잘라서 집어넣으면 더 연소가 잘 됩니다. 따라서 자르게 되면 접촉하는 표면적, 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하점이나 발화점이나 용융점은 낮아야 됩니다. 인하점이 낮은 물질로 대표적인 게 휘발유가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3도의 인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휘발유의 인하점 혹은 휘발유 가솔린이죠. 보시면 됩니다. 인하점이 낮아야지 어떻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다. 가연물로서의 조건을 만족한다.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의 형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분해 연소라는 것은 나무와 같이 열분해 반응을 하는 것을 분해 연소라고 합니다. 열분해 반응. 증발 연소라는 것은 초가 있고 이 초가 고체입니다. 이 초가 불을 붙이며 녹으면서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가연산 가스가 산소와 혼합이 돼서 연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증발에 의한 연소이기 때문에 증발 연소라고 하고, 표면 연소 같은 경우는 숯을 보시면은 숯 표면에만 연소가 일어납니다. 숯 표면에만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에서만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에서 표면 연소라고 합니다. 자기 연소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폭탄, TNT와 같은 폭탄을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을 우리는 제5류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가연물인데 내 안에 산소가 있어서 스스로 연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의 경우에는 분해와 증발만이 있고 기체의 경우에는 확산과 애원합 연소가 있습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서 활성화 에너지와 열 전도도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작아야 됩니다. 적은 에너지로 연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비 조건 작아야 된다. 고체 연소에는 분해 그리고 땡땡 표면 자기 연소가 있다. 빠진 게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가 녹아서 뭐가 발생된다? 그렇죠. 가연성 증기가 발생된다. 그래서 증발이다 해서 증발연소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소의 용어 중에서 세 가지,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온도의 크기 비교해 볼게요. 이 세 가지의 온도 크기 비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그걸 하나 외우실 때는 인연 봐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발화. 그래서 인화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연소점, 그 다음 발화점 순서이다. 먼저 인화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점화원으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인하점이 마이너스 43도로 굉장히 낮죠. 가솔린 휘발유가 인하점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세톤 마이너스 18.5도, 벤젠 마이너스 11도, 그리고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등유, 중유와 같은 인하점 온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화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화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착화점, 화가 불화자인데 불이 착 붙는 온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점화원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스스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소점이라는 것은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지속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는 인하점보다 몇 도 높다? 그렇죠. 5에서 10도 높고, 그리고 최소 몇 초? 5초 이상 지속되는 온도를 우리는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외우실 때는 55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OX 볼게요. 인하점은 점화원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스스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맞나요? 인하점이 맞나요? 아니죠. 인하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점화원 없이 스스로 점화된다. 뭐였을까요? 네, 그렇죠. 발화점에 대한 설명이었죠. 발화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착 붙는다. 착화점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X. 인연발화라고 했죠. 인연발화. 가장 낮은 것은 그렇죠. 순서가 인연발화니까 인하점이 가장 낮습니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소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범위를 보시면은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라고 하면은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겠죠. 최저를 연소 하한계, 최고를 연소 상한계라고 합니다. 외우실 때 연소 범위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76 차량 번호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아세틸렌은 2581, 수소는 4175.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에서 7.6으로 연소 범위가 작습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2.5에서 81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4.1에서 75%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과 수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취급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숫자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유는 1에서 5, 메틸 알코올은 636, 아세톤은 251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세틸렌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은 알려져 있는 가연성 가스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아세틸렌인데,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는 2.5 미만인 경우, 그리고 81 초과되는 경우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에서 81%의 농도에서는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 아세틸렌만큼 위험한 것이 뭐가 있다? 그렇죠. 수소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소 범위가 넓다는 것은 연소 한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한계가 낮고 상한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한계가 높다는 것은 저장 탱크에 공기가 조금만 침입해도 연소 범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점화원만 있다면 연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가스 위험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방폭이나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하셔야 되며, 불활성화 조치를 꼭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소 범위에서 이 숫자 2581, 4175, 1276 숫자 외우시고, 아세틸렌과 수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기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공기의 밀도를 1로 봅니다.
그래서 증기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작으면 가볍고, 그리고 크면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랑 LN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부탄이 있고 LNG에는 메탄이 있습니다. 화학기호를 쓰면 부탄은 탄소 4개에 수소가 10개 있고 메탄의 경우에는 탄소 1개에 수소가 4개 있습니다. 분자량을 구하면 탄소가 12이고 수소가 1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했을 때는 탄소 4개에 수소 10개가 됩니다. 따라서 분자량이 58이 되며 메탄의 경우에는 탄소가 1개에 수소가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6이 됩니다. 즉 공기의 분자량이 29와 비교했을 때 16은 29보다 작고 그리고 58은 29보다 큽니다. 따라서 LPG는 무겁고 LNG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PG가 노출됐으면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리고 LNG가 노출이 되면 가볍기 때문에 상단에 뜬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취급 주의 방법도 다르게 되겠죠.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소점은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어떻다? 그렇죠. 높다. 높고 최소 몇 초? 그렇죠. 5초. 5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는 어떻다? 25, 81이다. 2.5에서 81로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기비중 OX 문제 보도록 할게요. 증기비중이 1보다 작다. 작다는 가볍고 크다면 무겁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공기의 밀도를 1로에서 비교했을 때 뭐라고 한다? 공기비중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증기라고 했습니다. 증기비중 답은 X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23일 강릉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탱크 측면에 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탱크가 폭발을 했죠. 화학적인 폭발이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산점. 그런데 수소 용기 안에 만약 수소만 있었다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수소 용기 안에 산소와 점화원이 유입되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소를 분리해내는 정제기와 그리고 점화를 제거하기 위한 정전기로 인한 점화를 제거하기 위한 정전기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위험한 물질인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폭발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17호. 4.1에서 75%로 굉장히 폭발 범위가 넓습니다. 수소는 이 모든 물질 중에서 폭발 범위가 굉장히 넓다. 가장 넓다라고 보도 무관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결론은 수전해. 수전해라고 하면 물에서 전기를 분해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걸 수전해라고 합니다. 수소를 얻고 있었는데 발생 중에 산소가 수소 탱크에 유입이 됐고 그리고 정전기가 발생이 돼서 이러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이 3가지가 있어야지 폭발이 된다. 따라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소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